신입생 브리핑 경력변화 전문가 신현종입니다. 제가 예전에 신입 채용에 도움을 드렸던 분들이 몇 년 지나가지고 다시 경력 이직을 하거나 또는 업체를 통해 가지고 저에게 경력 이직을 하려고 하는데 좀 도움 좀 주십시오. 개인 컨설팅이 좀 필요로 합니다 하는 분들, 제가 최근에 몇몇 분들 좀 컨설팅을 하면서 좀 필요한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중고 신입이면서 경력 이직을 하려는 분들한테 조금 정보를 드리는 내용으로 좀 갖고 와봤습니다. 일단 우리가 좀 아셔야 되는 게, 내가 경력을 어느 정도 활용해 가지고 이직을 한다라는 개념을 좀 봤을 때 내가 수평 이동을 하는 건지 아니면은 신입으로 다시 시작하는 건지, 이 부분에서 약간 얘기가 달라집니다. 경력 이직이라고 하는 거는요, 일반적으로 한 3년 이상 또는 길게 보면 한 5년 정도 경력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옮긴다거나 또는 같은 대기업이지만 조금 더 필드가 큰 곳으로 옮기는 경우, 자, 이런 경우는 보통 수평 이동을 하거나 비슷한 업무와 처우를 받으면서 이직을 하는 경우로 말하죠. 자, 이거를 우리가 경력 이직이라고 하는데, 중고 신입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내가 경력이 있지만 신입으로서 들어가겠다, 경력을 좀 포기하고 이 경력을 다시 취업을 하는데 활용을 하겠다, 자, 이런 부분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보통은 1년에서 2년 정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경력을 가지고 조금 더 큰 대기업이라던가 이런 곳에 나는 경력이 좀 있는데 신입 대우를 해주더라도 들어오겠다, 자, 요런 정도로 이렇게 취업을 하는 루트가 조금 다른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1, 2년 정도 일하고 그만둔 다음에 점프를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옮기는 것보다는 한 4년, 5년 정도 정규직으로 근무를 하면서 아예 경력 이직을 노리는 게 더 낫다라고 항상 설명을 드리거든요. 근데 제가 아무리 뭐 얘기를 해도 그 실제 회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 전부 다르기 때문에 제가 그걸 강요할 수는 없죠. 그냥 이게 좀 권장한다 이런 얘기인데, 아무래도 중고 신입을 들어가려는 분들, 경력 이직을 하려는 분들, 이게 완전히 다릅니다. 근데 이거를 좀 혼동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중고 신입으로 가겠다고 하면서 그래도 경력이 있는데, 보통 생애주기 설계를 할 때 퍼스트 스테이지에서 세컨드 스테이지로 이렇게 옮겨가는 과정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내가 사회 입직 후 어느 정도의 경력 기간을 갖고 있는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물론 지금 경력직을 선호하는 현상 때문에 상대적으로 유리해요. 그런데 경력을 포기하고 신입으로 가는 조건이다, 자, 이 부분은 내가 어느 정도 몇 년 더, 2, 3년 더 참아가지고 갈 건지 말 건지, 자,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을 반드시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한 1, 2년 정도 일을 했을 때 막 힘들죠. 그래서 이직을 알아보고 이 채용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다 보면요, 경력을 1년이나 2년 정도 요구하는 채용 공고를 보면서 내가 지금 이거 해당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막 공고를 검색하게 되는데, 자, 이런 경우 조금 속으시면 안 돼요. 기업에서 1년, 2년을 경력이 있는 사람을 선발하겠다는 거는요, 그 경력을 대우해 준다라는 의미는 아니거든요. 신입사원을 선발했을 때 이 회사가 좀 작은데 여기 내가 일하는 거 맞지 않는 것 같은데 하면서 퇴사를 진짜 많이 하거든요. 대퇴사 시대입니다. 기업들이 사실은 신입으로 들어오는 직원들을 못 믿어요. 정말 못 믿습니다. 제가 이걸 현장에서 이 상공회의소에 인사 담당자분들 교육하러 갈 때 질의응답에서도 정말 많이 듣는 이야기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회사를 한번 경험한 사람이면 퇴사를 했더라도 우리 회사 왔을 때 오래 다닐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채용 공고를 올리는 거거든요. 자, 이 부분을 경력 이직과 중고 신입으로 회사를 들어가는 것의 차이를 조금 더 기억하시고 취업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인터넷이나 유튜브 같은 데 이제 퇴사 시점 이야기 진짜 많이 하는데, 일반적으로 저는요, 경력 이직을 하는 경우, 그러니까 내가 경력을 인정받고 수평 이동 이상을 하겠다라고 하는 경우는요, 일단은 재직 중일 때 하셔야 돼요. 재직 중인 상황에서 면접을 가시는 게 200배, 300배 유리합니다. 왜냐면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 퇴사를 하고 나서 면접에 오게 되면요, 그 기간이 뭐 그렇게 길지 않다라면 크게 문제되지도 않는데, 경력자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보통 채용에 나서는 인사팀이나 채용 담당자들이 생각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일반적으로 우리 회사의 시스템을 먼저 보거든요. 우리 회사에서 잘 퇴사하는 사람들이 기준이 돼요. 보통 잘 퇴사를 했다는 얘기는 뭘 했다는 얘기죠? 바로 인수, 인계를 정확하게 하고 갔다는 걸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사람이 와서 내가 하던 업무를 잘 할 수 있게끔 해주고 나갔다라는 걸 의미를 하거든요. 자, 그런데 정규직으로 일을 하면서 회사를 그만둔 상태에서 지금 다시 면접을 보고 있다? 자, 그러면 앞에서 인수인계를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충동적으로 때려쳤거나 자 이런 거를 의심해 볼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사람을 선발할 때 가장 모험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이 안정적으로 잘 됐는가를 좀 보는 거죠. 자 그리고 중고 신입으로 들어가는 경우는요, 인수인계를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죠. 앞에 내가 일을 했던 거를 가지고 그거를 경력으로 산정하지 않겠다라는 의미잖아요. 하지만 여기 같은 경우도 직장을 짧게 다니고 그만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면접에서 당연히 물어보니까 답변을 어느 정도 준비를 해야겠죠. 그래서 중고 신입이든 경력 이직이든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거는요, 퇴사 후에 공백 기간이 길면 길수록 불리하다는 거거든요. 자,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신입으로 들어오는 대학교 4학년 정도 되는 학생들이 지금 2024년을 기준으로 코로나 단절 세대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대학에 들어와서 제대로 된 활동을 못했던 이 학번들이 지금 졸업 학번이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만나보면은요, 학교에서 공부한 거 외에는 별다른 경력사항이, 경험사항이 없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그래서 4학년 2학기인데 학교에서 수업한 거 외에는 뭔가 써오는 것도 없고 얘기를 해도 본인도 없는 걸 답답해하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코로나 단절 세대가 사회에 들어와서 또 중고 신입으로 들어오는 그 시기가 있거든요. 제가 볼 때 앞으로 한 2, 3년 정도 될 것 같은데 이 시기 때는요, 야 이거 1년, 2년 일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이런 시기가 올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자, 이 시기가 오면은 중고 신입에 대한 신뢰도 어느 정도 떨어지고 인기가 저는 가라앉을 거라고 예상이 돼요. 자, 그래서 이 세대가 좀 들어와가지고 다시 취업 시장에서 중고 신입이나 재취업을 노리는 시기가 온다? 자, 그때 같이 섞이기보다는 먼저 지금 취업을 하는 게 낫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릴게요. 자,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은 얘기가 퇴사 후에 공백 기간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일반적으로 인사 담당자들도 다 알아요. 실업급여를 받았다. 그러면 수급 기준을 보거든요. 그래서 퇴사를 하고 나서 수급 기준 다 채워갖고 다 받고 왔다? 자, 이러면은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취업을 하려는 이유나 목적이나 이런 부분이 본인이 경력을 쌓아가고 경력을 준비하고 사회적으로 자기가 전문성을 쌓고 직무에서 어느 정도 성공하는 직장인을 꿈꾸는데 몇 달 쉬었어? 아, 이러면은 상당히 좋지 않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잘 생각하셔가지고요. 물론 회사를 다니면서 답답한 부분이 있어요. 내가 지금 일하는 부분을 앞으로 계속 발전시킬 수 있을까? 또는 이 직업 안정성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거라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자, 이런 부분 생각하면서 충동적으로 결정해갖고 빨리 퇴사하고 내가 열심히 할까? 파이팅! 자, 이거 좋지 않아요. 자, 노력으로 다 되면 다 취업하죠. 그거 아닙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냉정하게 생각을 하셔가지고요. 내가 중고 신입이든 경력 이직이든 경력 트랙을 갈아타는 결정을 하기 전에는 조금 더 생각을 하셔가지고 좀 더 계획적으로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콘텐츠 여기까지 이야기 드리고요.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경력변호 전문가 신현종이었습니다.